이 엘리베이터 타면 죽어요! 12살 소년이 온몸으로 백만장자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쾅!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습니다. 그날 한 소년의 예지로 구원받은 냉혈한 기업가와 부모를 잃고 떠도는 고아 사이에 운명적인 끈이 맺어졌습니다. 소년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이 바로 곁에서 또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죽일 음모를 꾸민 자들, 9년 전 혜준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진범의 정체? 과연 이 둘은 음모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느끼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거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중심가 JS타워 1층 로비. 오전 10시 30분 대리석 바닥에 정장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혁이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이미 한국 재계의 전설이었습니다. 냉정한 판단력과 철저한 계산으로 JS그룹을 일군 자수성가 기업인이죠. 회장님, 발걸음 조심하십시오. 뒤에 간격 유지해. 사진 찍는 사람 없나? 주변 확인해. 수행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장님, 헬기장까지 이동하시면 15분 후 출발 예정입니다. 최 비서실장이 진혁의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보고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 체결할 대형 컨소시엄 계약은 JS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거래였습니다. 시간 지연은 없겠지? 예, 회장님. 변수 없습니다. 오늘 계약 절대 실수 없도록 하세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나? 예, 회장님. 계약서 검토도 마쳤고 상대방 측에서도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오늘로 끝내자.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82층 헬기장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특별 제작된 엘리베이터였죠.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언제 타도 기분이 좋군. 회장님만 사용하시는 전용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서. 로비 입구에서 보안 요원의 급박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퀵서비스 배달원의 뒤를 바짝 따라붙어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12살 혜준이었습니다. 야, 멈춰. 누구야, 저 애는. 보안 게이트 어떻게 통과했어? 혜준은 숨을 헐떡이며 로비 중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코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낡은 운동화와 구멍난 바지, 그리고 떨리는 작은 몸. 누가 봐도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 애 뭐야, 애잖아? 어디서 애가 들어와. 빨리 잡아. 저기요. 혜준이 진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지만 혜준은 필사적으로 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잠깐만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저 아이 붙잡아. 회장님, 저런 아이가 어떻게 들어온 거죠? 최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혜준을 붙잡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아. 회장님, 먼저 타십시오. 타시면 안 돼요. 혜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 저애 무슨 소리야? 애가 정신이. 그 엘리베이터 타면 죽어요. 정말로 죽어요. 혜준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봤죠. 죽는다고? 야, 애 말이 좀 이상한데. 회장님, 시간 없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혁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봐, 꼬마. 제발이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전 알아요, 진짜예요.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간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진혁은 차갑게 웃으며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재미있는 아이군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요? 이런 애들 꼭 뒤에 누가 있지. 말해봐. 누가 돈 주고 시켰나? 아무도 안 시켰어요. 진짜예요. 혜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혜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나달라고요. 아저씨,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아파요. 제발요. 회장님, 이런 장난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애 하나 때문에 일정 틀어질 순 없지. 치워. 빨리. 회장님, 시간 없습니다. 와이어가 끊어져요. 피가 흘러요. 혜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혜준의 눈앞에 끔찍한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2층에서 추락하는 모습, 진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 천장에서 쏟아지는 붉은 피. 안 돼, 안 돼요. 또 보여요. 안 돼요. 혜준이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바로 그 순간 혜준이 진혁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이 자식? 지금 타면 정말 죽어요. 혜준의 간절한 눈빛이 진혁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절망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죠. 부탁이에요, 아저씨.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지 마세요. 진혁은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데이터와 논리로만 판단해온 그가 한 아이의 눈빛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최 비서실장이 의아해하며 진혁을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어서. 진혁은 찰나의 망설임 끝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죠. 지금 이거 타셔야 합니다. 회장님, 일정이. 진혁이 말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쾅! 귀를 찢는 파열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2층에서 1층까지 수직으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사람 살려. 여직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쳤죠. 뒤로, 모두 뒤로. 119 불러. 무너진다. 진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추락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찌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탔다면. 혜준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예지력 사용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얘가 아이 쓰러졌어요. 이런. 진혁이 무릎을 꿇고 혜준을 살펴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이봐, 꼬마. 누가 물 좀. 회장님, 지금 상황이. 닥쳐요. 진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죠. 이 아이부터 병원으로. 지금 당장. 이 아이가 나를 살렸어. 진혁은 혜준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가볍다니. 밥은 언제 먹었지? 애가 뼈밖에 없네. VIP 대기실로 옮겨요. 그리고 의사를 불러요. 지금 당장. 담요도 가져와요. 아이부터요. 회장님, 하지만 이 아이가 테러범일 가능성도 아직 확인이. 경찰에 넘겨야.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진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의사 바로 부르겠습니다. 30분 후 VIP 대기실. 혜준이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혜준이 두리번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진혁이 소파에 앉아서 혜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움직이지 마. 여긴 병원 아니야. 안전한 곳이에요. 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은 진혁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저씨, 다행이다. 살아계시는군요. 그 말 다시 들으니 묘하군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나요? 진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한 소리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말해야죠. 믿지 않으실 거예요. 말해보세요. 믿든 안 믿든 난 들어봅니다. 저는 미래를 봐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거든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꿈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갑자기 와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나요? 수없이 많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저를 이상하다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무섭다고 하고.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제가 3살 때. 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혁은 더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만 말해도 돼. 그때 혜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또 와요. 또라니? 무슨 말이야? 뭐가요? 천장의 전등이 3분 후에 터져요. 그리고 창밖에 흰색 차들이 동시에 경적을 울릴 거예요. 이번엔 더 선명해요. 소리까지 들려요. 혜준이 시간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진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3분? 정확히 3분 후. 쾅! 천장의 전등이 스파크를 튀기며 터졌습니다. 동시에 창밖에서 흰색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불 꺼졌어. 밖에 소리 들려요. 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계속 보여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혜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오랫동안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혜준이에요. 김혜준. 나이는 12살이에요.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에 이런 걸 혼자 감당해왔단 말이지. 혜준아, 나와 함께 살 생각 있나? 혜준이 놀란 눈으로 진혁을 봤습니다. 지금 진짜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요? 농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요. 그 대신 너도 나를 지켜주세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진혁이 혜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 따뜻해요. 앞으로 너는 내 아들이에요. 진혁의 말에 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소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날 밤 진혁의 펜트하우스. 혜준은 생전 처음 보는 화려한 침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진혁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논리와 계산으로 살아온 그에게 예지라는 초현실적 능력을 가진 아이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가족이라는 따뜻함. 진혁은 혜준의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요, 혜준아. 진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의 펜트하우스. 혜준은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았던 곳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진혁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정장 차림이었죠. 아저씨, 아니 아버지. 혜준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아빠. 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배고프지? 아침 먹자. 식당으로 내려간 혜준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길고 긴 테이블 위에 온갖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이걸 다 먹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먹으면 돼. 진혁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혜준은 조심스럽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빠는 혼자 살았어요? 응.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 외롭지 않았어요? 진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랬나 보네. 근데 이제는 혜준이가 있으니까 안 외로워.
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혁도 따라서 웃었죠. 그때 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을. 최 비서실장이 말하다가 혜준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 혜준이도 있네요. 혜준이 소개해야겠네. 이분은 최 비서실장님이야. 아빠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진혁이 혜준에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준이.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 비서실장이 진혁에게 눈짓했습니다. 진혁이 혜준에게 말했습니다. 혜준아, 아빠가 잠깐 일 얘기 좀 하고 올게. 천천히 먹고 있어. 진혁과 최 비서실장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로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최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추측 기사들이 가득했죠. JS그룹 엘리베이터 대형 사고, 원인 불명 강진혁 회장 구사일생, 신비한 소년의 경고로 목숨 구해 예언자 소년의 정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혜준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네요. 최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준이를 보호해야 해요.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말 그 아이를 입양하실 건가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성급하다고요? 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아이의 신원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사해 보세요. 하지만 혜준이에게는 절대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때 혜준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들어와. 혜준이 들어오더니 진혁 곁에 섰습니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혜준이가 걱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진혁이 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준이 환하게 웃었죠. 회장님, 그럼 저는 이만. 최 비서실장이 일어서려는 순간 혜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혜준아? 뭔가 이상해요. 혜준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진혁과 최 비서실장이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혜준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상과 주변 빌딩을 즉시 수색하세요. 10분 후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맞은편 빌딩 옥상에서 고성능 망원경과 촬영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도망갔네요. 진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혜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진혁이 혜준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준은 진혁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진혁은 속으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어제 일로 혜준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진혁은 혜준과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혜준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아빠, 이런 비싼 옷 안 사도 돼요. 혜준이 옷가게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준이가 내 아들인데 좋은 옷 입어야지. 정말 저 같은 애가 아빠 아들이어도 돼요? 혜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다 저를 싫어하게 됐거든요. 저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혁은 무릎을 꿇고 혜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혜준아, 내 능력은 저주가 아니야. 축복이야. 어제 나를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준이 진혁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준이 갑자기 진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 차. 혜준이 앞서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가리켰습니다. 왜 그래? 저 차에서 나쁜 냄새가 나요. 위험해요. 진혁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앞서가던 검은 승용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뛰어나왔죠. 저것 봐요, 아빠. 혜준이 소리쳤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혜준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집으로 빨리 가세요. 진혁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진혁은 즉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혜준아, 당분간 밖에 나갈 때는 아빠와 함께만 나가자. 네, 아빠. 그날 밤 혜준이 잠든 후 진혁은 최 비서실장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누군가 혜준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사고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진혁이 추측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제거하려다가 혜준이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럼 혜준이가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네요. 진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혜준이의 신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혁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혜준이는 9년 전부터 여러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네요. 파양 사유는 대부분 아이의 이상행동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거나. 진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불쌍한 아이군요. 회장님, 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혜준이가 저를 구했어요. 2번이나 말이에요. 하지만 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진혁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 혜준아? 회사에 가면 안 돼요. 혜준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왜? 누군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즉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세요. 하지만 회장님, 중요한 이사회가 취소하라고 했어요. 진혁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최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에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준이 또 한 번 자신을 구한 것이었죠. 혜준아. 진혁이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혜준은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혜준아. 진혁이 혜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안전하면. 괜찮아요. 혜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혜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혁이 혜준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진혁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준의 예지를 통해 위험을 미리 피하고 사업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혁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혜준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무엇이 있어도. 일주일 후 JS그룹 본사 82층 회장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준이 온 후로 회사 일이 이상하리만큼 순조롭게 풀리고 있었거든요. 위험한 투자는 미리 피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은 정확히 찾아내고. 회장님, 박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알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박재석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2세의 그는 진혁보다 7살 많았지만 항상 진혁에게 밀려왔던 인물이었죠. 진혁아, 요즘 신이 났구나. 박재석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니, 갑자기 투자 감각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 해서.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더군. 박재석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진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운? 하하, 그런 운이면 나도 좀 나눠줘. 박재석이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혁아, 최근에 입양한 그 아이 말인데 혜준이가 어쨌다는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지. 다만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나 싶어서.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사생활이라. 그 아이가 혹시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박재석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야. 요즘 네가 너무 달라 보여서. 박재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다. 박재석이 나간 후 진혁은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혜준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혜준아, 뭘 그리고 있어? 진혁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려요. 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림 속 진혁은 웃고 있었죠. 잘 그렸네. 아빠, 오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혜준이 걱정스럽게 진혁을 봤습니다. 진혁은 혜준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정말요? 응. 혜준이가 있으니까 아빠는 항상 괜찮아. 진혁이 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혜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또 뭔가 보여? 네. 검은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전화? 아빠 나쁜 얘기를. 누군가에게 아빠 험담을. 혜준이 말을 못 잇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진혁은 박재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혜준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 잘 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혜준이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혜준아. 무리하지 마. 진혁이 혜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사설 조사업체에 박재석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이 학교에 가기 전에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조심하세요. 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혜준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조심할게. 진혁이 혜준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회사로 갔습니다. 오전 11시 이사회 회의실. 진혁이 들어서자 이사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박재석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재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혁이 물었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의문이요? 예. 투자 결정이 너무 즉흥적이라는 의견들이. 박재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진혁은 박재석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최근 입양하신 그 아이 말입니다. 박재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혜준이가 제 경영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어떤 소문들인가요? 그 아이가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리고 회장님이 그 예언에 의존해서 경영한다는. 박재석의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까? 소문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박재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제 아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하신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진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 겨우 일주일 만에 그렇게 애착이 생겼나요? 박재석의 말에 진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 부회장, 선을 넘지 마십시오. 선을 넘는 건 누구인가요? 한 아이의 말에 의존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요? 그때 진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준이 다니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혜준이가 어쨌다는 겁니까? 진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진혁이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재석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병원 응급실. 진혁이 뛰어들어갔습니다. 혜준이는 어디 있습니까? 3번 침대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혜준아. 진혁이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혜준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로로 인한 실신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네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아이가 계속 중얼거리더군요. 아빠를 지켜야 한다고. 진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준이 자신을 지키느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혜준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진혁이 혜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아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혜준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혜준이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해치려고. 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혜준이가 알려줘서 알고 있어. 제가 더 강해져야 해요. 아빠를 더 잘 지켜야. 안 돼.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준이는 그냥 혜준이면 돼. 아빠를 지킬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혜준아, 아빠가 혜준이를 지키는 거야. 반대가 아니라. 진혁이 혜준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는 혜준이가 아프면 안 돼. 알겠어?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진혁은 조사업체에서 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재석이 해외 투자회사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어제부터 혜준에 대한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박재석이 자신과 혜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혜준이 잠든 후 진혁은 최 비서실장과 대화했습니다. 박재석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혜준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다니. 진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혜준이 보안부터 더 강화하세요. 그리고 박재석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혜준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혜준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죠. 혜준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진혁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재석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혜준과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일 후 진혁의 펜트하우스. 혜준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거든요. 혜준아, 컨디션은 어때? 진혁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혜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혜준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진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혜준이 진혁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진혁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재석이 서 있었죠. 진혁아,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박재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혜준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준아, 방에 가서 있어. 왜요? 아빠가 일 얘기 좀 할 거야. 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문을 열자 박재석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이분은, 소개할게. 독사라는 분이야. 특별한 일을 맡아주시는 분이지. 박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독사라는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빛과 험상궂은 인상이었죠. 박 부회장,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혁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입양한 그 아이 한번 보고 싶어서. 혜준이요? 왜 갑자기? 호기심이지. 얼마나 특별한 아인지. 박재석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혜준이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잠깐만 봐도 되잖아.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박재석이 거실 안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때 혜준이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재석을 보자마자 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혜준이 급하게 뛰어나와 진혁 뒤로 숨었습니다. 왜 그래, 혜준아? 저 사람 위험해요.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아이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혜준아, 뭐가 보여? 진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칼이 보여요. 그리고 피. 혜준이 진혁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독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아이군요. 독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 부회장,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뭘 하긴. 그냥 대화하러 온 거야. 대화요? 이런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진혁이 독사를 가리켰습니다. 아, 독사? 걱정 마. 조용히 얘기만 할 거야. 박재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혁아, 요즘 투자 성과가 정말 좋더라. 비결이 뭐야?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매번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 박재석이 혜준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정보원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진혁은 박재석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 말이야. 미래를 본다는 그 아이. 박재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믿으십니까? 근거 없다고? 엘리베이터 사고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박재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준이 더욱 진혁 뒤로 숨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우연? 하하,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박재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혁아, 솔직히 말해봐. 그 아이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 맞지? 헛소리 그만하시죠. 진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헛소리라. 그럼 증명해보자. 박재석이 독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독사가 재킷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동시에 혜준이 진혁을 밀어냈습니다. 독사의 손에서 작은 칼이 번쩍였죠. 진혁이 재빨리 혜준을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재석? 정신이 나갔습니까? 미안해, 진혁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박재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위험하거든.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겨. 무슨 계획 말입니까? JS그룹을 내가 차지하는 계획. 원래는 네가 엘리베이터 사고로 죽었어야 했는데. 박재석이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박재석의 짓이었다니. 당신이 그 사고를. 그래, 내가 계획한 거야. 완벽했는데 그 꼬마가 망쳐놨지. 박재석이 혜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하려고. 독사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혜준이는 건드리지 마. 진혁이 혜준을 뒤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 거야.
박재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박재석이 놀라며 혜준을 봤습니다. 5분 후에 현관문을 두드릴 거예요. 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사가 박재석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하죠. 기다려. 정말 경찰이 온다면. 박재석이 당황했습니다. 진혁은 혜준의 예언이 맞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확히 5분 후,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박재석과 독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박재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이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이 위협행위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저와 제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진혁이 박재석과 독사를 가리켰습니다. 독사가 칼을 재빨리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경찰이 독사를 수색하더니 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그냥 독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박재석과 독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진혁아, 이게 끝이 아니야. 박재석이 소리치며 나갔습니다. 경찰이 간 후 진혁이 혜준을 꽉 안았습니다. 혜준아, 정말 고마워. 또 아빠를 구해줬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준아, 경찰 신고는 누가 한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온다고 보였어요. 혜준이 순수하게 답했습니다. 진혁은 의아했지만 일단 안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혜준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혁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박재석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혜준이 잠든 후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 박재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혁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혜준이를 지키겠다는 다짐 말이죠. 이틀 후 JS그룹 본사 회장실. 진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석이 구속된 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정됐지만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박 부회장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뭔가요? 진혁이 파일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9년 전 강동구 철거 현장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JS그룹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으니까. 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에 박 부회장이 직접 관련돼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진혁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당시 박 부회장이 회장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말이죠. 최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난 겁니까? 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야간에 무리하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진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고로 일가족이 죽었거든요. 부부와 어린 아이 하나가 말이죠. 그 가족의 신원은 확인됐나요? 네. 김동훈,
이미영 부부와 3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 설마. 네, 맞습니다. 실종됐던 그 아이가 바로 혜준이입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준이의 부모가 자신의 회사 때문에 죽었다니. 확실합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최 비서실장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진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였다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혜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요. 진혁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진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진혁. 혜준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혜준이 보고 싶어서. 진혁이 혜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혜준이 걱정스럽게 진혁을 봤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진혁은 혜준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혜준아,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어? 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혜준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봐요.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 불러주시는 엄마. 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혜준아, 아빠가 혜준이를 더 사랑해 줄게.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혜준이가 소중하니까. 진혁이 혜준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혜준이 잠든 후 진혁은 9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혜준이를 고아로 만들었구나. 진혁은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가면 안 돼요. 왜? 나쁜 일이. 아빠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혜준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야?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아빠가 많이 아파할 일이. 진혁은 혜준의 예지가 자신의 죄책감을 읽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혜준아. 아빠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혜준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준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혜준아, 무슨 일이야? 진혁이 급하게 혜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저를 떠나요. 혜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혜준이를 떠나? 나쁜 사람이 아빠한테 옛날 얘기를 해줘요. 혜준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9년 전 일을 혜준에게 말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혁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혁 회장님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혜준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남자의 말에 진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혜준이는 방에 있어. 진혁이 혜준에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빠 곁에 있을래요. 혜준이 진혁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진혁이 문을 열자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박재석이 보낸 사람입니까? 진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기자요? 네. 9년 전 강동구 화재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말에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준이 진혁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 사건이 혜준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혜준이가 바로 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기자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사망한 김동훈 씨 가족 사진입니다. 혜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분들이 제 부모님?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자가 바로 강진혁 회장입니다. 기자가 진혁을 가리켰습니다. 혜준이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혜준아. 진혁이 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준이 뒷걸음쳤습니다. 아빠가 우리 부모님을.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준아, 들어봐. 아빠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 결과 무고한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기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진혁은 말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회사 때문이었으니까요. 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혜준아, 아니야. 아빠가 혜준이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사랑이요? 부모를 죽인 사람이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혜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진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혜준아,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혜준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기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신문에 이 내용이 다 나갈 겁니다. 기자가 나간 후 진혁은 혜준이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혜준아, 문 좀 열어줘. 싫어요. 가요. 혜준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혜준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다 거짓말일 거예요. 진혁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혜준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밤늦게까지 혜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문 앞에서 밤새 기다렸죠. 새벽이 되자 혜준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혜준아, 정말 아빠가 우리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혜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정말 미안해. 혜준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준 것도 죄책감 때문이에요?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진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진짜로 혜준이를 사랑해.
혜준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믿어줘, 혜준아. 아빠는 정말로 혜준이가 소중해. 진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날 이후 혜준과 진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를 포기하지는 않았죠. 일주일 후 진혁의 펜트하우스. 혜준은 여전히 진혁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죠. 혜준아, 아침 먹자. 진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을게요. 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진혁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재석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겼나 봅니다. 혜준이 위험하겠네요. 진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9년 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최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혁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9년 전 화재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JS그룹 회장 강진혁, 과거 화재 사건 책임 논란 피해자, 유족을 입양한 충격적인 진실. 혜준이 TV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네요. 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준아,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혜준의 목소리는 체념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강진혁 회장, 한 말씀만. 혜준이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기자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혜준이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왔네요. 혜준아,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말자. 네. 어차피 학교도 못 가겠네요. 혜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JS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회장님,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박재석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확실하네요. 진혁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죠.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 혜준이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가 많이 힘들어요? 조금. 진혁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쟤 때문이죠? 아니야. 나쁜 사람들 때문이야.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진혁이 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혜준이 처음으로 진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예지로 도와드릴까요? 안 돼. 진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혜준이가 아프잖아. 예지 쓸 때마다. 괜찮아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혜준의 눈에 의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JS그룹 이사회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재석도 당당하게 앉아 있었죠. 회장님이 오셨네요.
박재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 보석으로 나오셨다면서요? 진혁이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무죄니까 나온 거죠. 당연히. 무죄라고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박재석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자 박재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도덕적 자질에 대해 논의해보죠. 도덕적 자질이요? 진혁이 반문했습니다. 9년 전 사건 다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를 입양해서 이용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박재석의 말에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이의 예언에 의존해서 경영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진혁이 부인했습니다. 그럼 최근의 투자 성공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재석이 따져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요? 매번 완벽한 타이밍에 매번 완벽한 선택을요? 박재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그 아이와 상의한 후에 결정을 바꾼 기록들이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진혁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한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미신에 의존하는 경영이라니. 다른 이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았다면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진혁이 변명했습니다. 결과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박재석이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셔야죠.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혁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잠시 휴회하죠. 진혁이 말했습니다. 휴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박재석이 비웃었습니다.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진혁이 간청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더니 동의했습니다. 진혁이 밖으로 나와서 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준아, 괜찮아? 네. 아빠는요? 조금 힘들어. 진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혜준이가 더 아플까봐. 괜찮아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혜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아이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혜준아, 정말 괜찮겠어? 네. 아빠를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혜준의 도움을 받기로요. 그럼 이사회실 상황 좀 봐줄 수 있어? 지금요? 응. 30분 후에 다시 들어가야 하거든. 혜준이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얼마 후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계속했죠. 아빠, 조심하세요. 뭐가 보여? 박재석이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계획? 아빠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저도 위험해요. 혜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준아,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아빠는요? 아빠는 괜찮아. 혜준이만 안전하면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재석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진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진혁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혜준이가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준이가 어디 있습니까? 진혁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사회실 앞 복도였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혜준이한테 뭘 하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회장님이 우리 말만 잘 들으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세요. 경영권을 포기하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주식을 박재석 부회장에게 넘기세요. 진혁은 박재석의 음모임을 확신했습니다. 박재석이 시킨 일이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혜준이의 안전이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혜준이와 통화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혜준이가 무사한지 알 수 있습니까? 잠시 후 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혜준아, 다친 곳은 없어?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빠,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혜준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진혁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혜준이를 구하려면 모든 걸 포기해야 했거든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30분. 이사회 끝날 때까지요. 30분으로는 너무 짧습니다. 그럼 혜준이는 포기하시는 거군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통화가 끊어진 후 진혁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사회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진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박재석이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진혁은 박재석의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박재석이 혜준을 납치한 것이었죠. 박 부회장 혜준이를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재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혜준이를 납치했잖습니까?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다른 이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박재석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 것 같네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계속 진행하죠. 박재석이 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사들이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불신하는 눈빛이었죠. 최근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미신에 의존하는 경영은 위험합니다. 주주들의 신뢰도 잃었고요. 이사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해준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제안합니다. 박재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자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새 회장이 되실 건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맡겠습니다. 박재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혜준을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급하다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박재석이 반박했습니다. 최소한 변호사들과 상의는 해봐야. 변명은 그만하세요. 박재석이 진혁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석에게 표를 주는 이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진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도 잃고 혜준도 구하지 못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진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쪽 폐공장. 혼자 와라. 경찰 부르면 혜준이 죽는다.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박재석이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투표 중인데요. 금방 올게요. 진혁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박재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포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진혁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혁은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준이가 납치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구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혼자 오라고 했어요. 진혁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1시간 후에 연락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혜준이를 구해야 해요. 진혁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탔습니다. 폐공장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진혁은 혜준이 얼굴만 생각했죠. 꼭 구해야 한다. 내가 혜준이를 지켜야 한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진혁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묶인 혜준이 보였습니다. 아빠. 혜준이 진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혜준아, 다친 곳은 없어? 진혁이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혜준이를 놓아주세요. 조건을 지켰는지 확인해야죠. 한 남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사회 실시간 중계였습니다.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네요. 곧 끝날 겁니다. 진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기다리죠. 남자들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혜준이 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포기하지 마세요. 혜준아, 괜찮아. 회사보다 혜준이가 더 소중해. 하지만 혜준이만 무사하면 아빠는 괜찮아. 진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태블릿에서 박재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진혁 회장 경영권 박탈에 찬성 12표, 반대 1표. 가결됐습니다. 남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혜준이를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들은 혜준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풀어주는 겁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남자가 다시 태블릿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박재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진혁 전 회장이 키우던 그 아이도 처리해야겠습니다. 위험한 존재니까요. 진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재석이 처음부터 혜준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런. 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놀라셨나요? 애초에 살려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혜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뒤에서 누가 와요. 진혁이 뒤돌아보니 정말로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혜준이 절규했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몸을 돌려 뒤에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죠.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앞에 있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혁은 사방이 막힌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준이만은 보내주세요.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요? 그 아이가 모든 계획을 망쳤는데요. 남자가 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재석이 원하는 건 저잖아요. 혜준이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요? 그 아이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없어요. 남자의 말에 진혁은 절망했습니다. 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뭔가 봐요. 뭐가 보여, 혜준아? 경찰차들이 이쪽으로 와요. 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10분 후에 도착해요. 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혜준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빨리 처리하자.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진혁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박재석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요? 경찰이 정말 온다면 박재석도 곤란할 테니까요. 진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혁이 박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어떻게 됐나? 박재석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석, 경찰이 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이요? 무슨 소리예요? 박재석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혜준이가 10분 후에 경찰이 온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말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진혁의 말에 박재석이 침묵했습니다. 박재석, 지금 철수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요. 잠깐만요. 박재석이 누군가와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진혁은 혜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석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철수하세요. 그럼 혜준이는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죠. 박재석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준이는 놔두고 가는 거죠? 진혁이 확인했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후 진혁은 재빨리 혜준의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혜준아, 괜찮아? 네, 아빠. 다치지 않았어요. 혜준이 진혁을 꽉 안았습니다. 혜준아, 정말 경찰이 와? 아니요. 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거야? 네. 아빠를 구하려고요. 진혁은 감동했습니다. 혜준이 위기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죠. 정말 영리하구나. 하지만 아빠, 정말 위험해요. 저들이 다시 올 거예요. 알겠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진혁과 혜준이 공장을 나서는 순간 정말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준이 놀랐습니다. 정말 경찰이 와요. 최 비서실장이 결국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공장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뛰어내렸죠. 강진혁 회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진혁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겠네요. 혜준이는 다친 곳이 없나요? 경찰관이 혜준을 살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혜준이 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후 진혁과 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준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도요. 저 때문에 회사까지 잃으셨는데. 혜준이 미안해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찾으면 돼. 혜준이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 진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박재석부터 막아야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준이 의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준아, 아빠, 이제 저도 알겠어요. 뭘?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요. 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저를 구하러 왔잖아요. 진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하지. 혜준이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저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혜준이 진혁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진혁의 경영권 박탈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혜준이 무사한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혜준아, 내일부터 정말 힘들어질 거야. 괜찮아요, 아빠. 우리 함께니까요. 혜준의 말에 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회사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말이죠. 하지만 박재석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혜준이 잠든 후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박재석과의 진짜 싸움이. 진혁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혜준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죠. 강진혁과 혜준이의 이야기는 운명이라는 신비로운 힘이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지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년과 냉혹한 기업가가 만나 서로를 구원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혈연을 뛰어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과거의 아픈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시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더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바뀌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